비타민 B2, 리보플라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리보플라빈은 비타민 B2인데 그 1870년대에 우유 유청에서 처음으로 분리됐어요. 그래서 과당이 환원된 형태의 리보스랑 라틴어로 노란색을 뜻하는 단어가 있어요. 플라빈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합쳐서 이제 리보플라빈이란 단어가 이제 이 비타민에게 이름 붙여졌는데, 우리가 종합 비타민이나 비타민 B9 복합체를 먹으면 오줌이 노랗게 변해가지고 나오는 걸 발견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리보플라빈 때문입니다. 이 리보플라빈의 구조식이랑 성분을 보면 영양제 뒤쪽 보면 리보플라빈 혹은 활성형인 리보플라빈 부티레이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개가 다 모두 비타민 B2예요. 이 리보플라빈의 효과는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하다라고 식약처에서 인증을 하고 있고요. 이 리보플라빈이 바로 우리 몸에서 플라빈 모노뉴클레오티드 FMN이랑 플라빈 아데닌 디뉴클레오티드 FAD의 구성 물질입니다. 이 FAD는 예전에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생물 배우셨던 분들은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케톤체 대사에 모두 다 이용이 돼서 에너지를 생성하거든요. TCA 사이클을 비롯해서 지방이랑 단백질 소화하는 데에도 리보플라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특히 보충을 좀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FAD가 관여하는 반응으로는 첫 번째로 트립토판이 나이아신으로 바뀌는 반응에 참여해서 이게 이제 부족하면 나이아신 결핍이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글루타치온 중에서 글루타치온이 산화된 형태가 이제 GSSG 이렇게 결합된 형태가 있는데 요거를 환원된 형태인 GSH로 바꿔주는 반응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리보플라빈이 풍부해야 우리 몸에 글루타치온이 굉장히 역할을 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레티놀을 레티노익 애시드로 바꾸는 반응에도 관여하고, 엽산을 활성형 엽산인 폴레이트 5메틸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로 바꾸는 반응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리보플라빈이 부족하면 또 엽산의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B군을 한꺼번에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자전달계의 핵심 구성 요소예요. 전자전달계의 컴플렉스 1에는 FMN이 포함되어 있고 컴플렉스 2에는 FAD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우리 몸이 필요한 에너지 ATP를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FMN, FAD를 통해서 플라보 엔자임을 조절해서 우리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 베타 산화에도 관여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대사에 관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것 외에도 부신 기능을 도와줘요. 그래서 항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티솔 분비를 증가시키고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을 합성하는 반응에 관여를 하고요. 그리고 적혈구의 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때 리보플라빈이 빈혈을 예방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리보플라빈이 콜라겐 결합을 강화시키고 콜라겐 수치를 증가시켜요. 그래서 피부 염증, 입술 주름 이런 노화의 징후를 조금 이제 뒤로 미루는 역할을 하면서 피부, 손톱, 머릿결 모두를 튼튼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CXL이라는 각막 강화술이라는 게 있는데 각막을 얇게 절삭한 후에 리보플라빈을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리고 365나노미터의 자외선의 빛을 쬐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각막의 콜라겐 결합이 훨씬 촘촘해집니다. 그리고 또 리보플라빈은 임산부나 태아의 발육을 돕고 그리고 임신성 경련도 예방해줍니다. 그리고 두통이랑 편두통을 완화시켜주고요. 그리고 항암작용을 해요. 그리고 마스터 항산화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글루타치온, 이게 활성화되려면 리보플라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리보플라빈 항산화 작용이 직장암, 식도암, 자궁경부암, 전립선암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이런 리보플라빈이 결핍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이제 염증, 그리고 갈라지는 입술이에요. 발꿈치가 건조해지거나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벗겨지면서 구각염이나 구순염, 설염 이런 염증이 잘 생긴 사람들은 리보플라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코나, 입, 음낭, 외음부 이런 아주 연하고 약한 피부에 피부염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리고 부족하면 또 편두통이 생길 수 있어요. 편두통이 있는 사람이 리보플라빈을 복용하고 낫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어요. 그리고 근시, 눈이 충혈되기도 하고 백내장이 오기도 하고 야맹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리고 역시 대사가 잘 되지 않으니까 피로나 빈혈이 올 수도 있고요. 약국에서 입병이 나서 오신 분들은 비타민 B 복합제를 좀 더 챙겨 드시도록 하거든요. 특히 리보플라빈이 좀 강화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남녀 섭취량이 권장량의 한 8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65세 이상은 50% 정도로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리보플라빈, 비타민 B2의 그런 부족을 야기하는 그런 원인들은 알코올, 술 마시면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항생제 혹은 사망계 항우울제, 아미트립틸린, 독세핀 이런 것들, 그리고 피임약, 사전 피임약, 사후 피임약 모두 다 포함해요. 그리고 정신병 치료제 중에서 트리플로메타진, 클로로프로마진, 티오리다진, 플로페나진, 할로페리돌 이런 것들도 리보플라빈 결핍을 일으킬 수 있고요. 항히스타민제도 리보플라빈의 결핍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리보플라빈의 과잉성은 사실상 거의 발견된 적이 없어요. 이게 수용성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어차피 오줌으로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뭐 400mg 이상으로 해서 아주 많은 양을 복용했을 때에는 뭐 설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무감각증이나 가려움증이나 좀 화끈거린다거나 광감인성 이런 것들이 간혹 가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드물다는 거죠. 이 리보플라빈의 권장량은 한국영양학회의 기준에 따르면 남자는 1.5ml, 여자는 1.2ml, 임산부는 0.4ml, 수유부는 0.5ml입니다. 네, 많은 비타민 B군 복합체에 그리고 그 고함량 비타민 B군에는 리보플라빈이 50에서 100 정도 포함되어 있죠. 리보플라빈의 상한량은 없습니다. 이게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치즈, 우유, 계란, 시금치, 소, 간, 뭐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아스파라거스, 뭐 양배추, 애호박, 자두, 아몬드 이런 음식들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보충제로 섭취하실 거면 다른 비타민 B군과 함께 복용하시는 것이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